자, 안녕하세요. 이보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갈 거는 우리 진화입니다. 첫 번째, 우리 진화. 자, 얘들아, 진화라고 하는 게 뭐니? 진화라고 하는 게 뭐야? 레벨업, 좀 더 나아지는 걸로 되는 거니? 그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진화는 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변화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자, 왜 변화라고 하냐면, 진화된 지 어떻게 알아, 과학자들이? 바로 예전에 화석을 통해서, 지금은 없는데 이런 애들도 살고 있었네? 왜 없어진 것일까? 라고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 진화가 왜 생기는지, 진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는 진화론이 있어. 그게 어떤 거냐면 라마르크가 얘기한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진화론이야. 용불용설. 자,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화석을 보니까 기린의 목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 지금 기린은 어떠니? 되게 목이 길잖아. 옛날 기린은 목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 그래서 왜 기린은 목이 이렇게 길어진 걸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라마르크 용불용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기린은 목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목이 길어졌다라는 거야. 자, 라마르크 용불용설을 자주 사용하는 기관들은 발달한다. 그리고 반대로 사용하지 않은 기관들은 발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입니다. 자,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너네들이 이제 탁구를 쳐. 탁구를 막 치는데 내가 오른손으로 탁구를 치면 오른손이 발달을 하겠지. 자, 라마르크 용불용설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탁구를 치는 사람이야. 그럼 내 자손도 태어나자마자 오른손이 발달되게 태어나야 돼. 그러면 이제 아빠도 오른손잡이 탁구 선수, 엄마도 오른손잡이 탁구 선수. 그러면 자손은 어떠니?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발달한 탁구 선수로 자라나니? 아니지. 자, 요거에서 한계점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자주 사용한 게 발달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후천적으로 내가 만든 형질들이야. 자, 여기서 한계는 이거야. 내가 몸을 키우고 싶어 내가 운동을 해. 그래서 이제 몸이 사이즈가 커졌어. 그러면 그게 자식한테 물려가나요? 자, 태어났는데 아기가 벌써부터 벌크업이 돼 있어. 그런 건 없잖아. 자, 뭐냐면 한계점은 이거야. 뭐냐면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이게 뭐냐면 내가 근육을 키운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후천적 형질은 바로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야.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 라마르크 용불용설은 그때 당시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진화론.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는 지금 이거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진화론이냐?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야. 다윈의 진화론은 어떤 거냐면 자연 선택. 자, 진화가 왜 이 친구가 이렇게 진화를 해왔냐? 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의지가 아니다. 바로 자연이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조금 더 나은 친구가 진화되는 게 아니야. 자, 다윈의 자연 선택은 절대 레벨업이 아닙니다. 레벨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다? 바로 환경에 선택받는 거야. 진화라고 하는 거는 레벨업이 아니라 환경에서 선택을 받은 친구들이 남아서 자손을 남기기 때문에 자연이 선택하는 거지 그들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입니다. 자, 예로 들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아까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기린 얘기했었죠. 네, 옛날에 목 짧은 기린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가? 화석이. 근데 지금 있어 목 짧은 기린? 아니요, 다 목 길어요. 그거를 우리 다윈 자연 선택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린이 뭘 먹습니까? 초식 동물이죠. 그래서 나뭇잎을 먹게 되는데 옛날에는 목이 긴 기린도 있었고
기린이에요. 기린이에요. 그리고 목이 짧은 기린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없고요. 얘는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얘네들이 지금 뭘 먹냐면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먹습니다. 자, 여기 목이 긴 기린은 어땠습니까? 목이 긴 기린은 그냥 목이 닿으니까 먹는 거야. 근데 목이 짧은 기린은 어때요? 목이 안 닿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네, 죽습니다. 깨꼬닥 죽어요. 자, 문제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뭐를 안 하고 죽냐? 바로 자손을 남기지 않은 채로 죽습니다. 자,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목이 긴 기린들은 어떻습니까? 잘 먹겠죠. 그리고 잘 살겠죠. 그리고 자손을 낳습니다. 그 자손은 어때요? 목이 긴 기린의 유전자를 갖는 자손들이 태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어때?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목이 짧은 기린들은 없어진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남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친구가 진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이 선택하는 게 바로 진화입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고? 진화는 변화이고 이 변화가 절대 뭐라고? 레벨업이다? 레벨업이 절대 아니다. 레벨업이 아니고 뭐다?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환경에 적응. 환경 변화에 적응, 환경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진화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다윈의 자연 선택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 자, 우리 대충 어떻게 다윈의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윈의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는지 지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떠냐면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개체들이 첫 번째로는 과잉 생산돼요. 과잉 생산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변이들이 많습니다. 과잉 생산과 변이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런 키 큰 애도 있고 키 작은 애도 있고 목이 긴 애도 있고 목이 짧은 애도 있고 뚱뚱한 애도 있고 마른 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애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얘네들이 먹고 싶은 나뭇잎은 한정적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끼리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네들끼리 경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걸 우리는 생존 경쟁이라고 해요. 생존 경쟁. 애들이 많이 태어났어. 그래서 얘네들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니? 나뭇잎을 먹는 애들도 있겠고 나뭇잎을 먹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바로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연 선택 당하는 거야. 자연 선택.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돼요? 이 친구들이 바로 진화가 됩니다. 자, 이게 뭐야?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 과정이라는 거야. 알겠나요? 자, 이게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입니다. 자, 근데 다윈의 자연 선택에서도 한계점이 존재했어요. 어떤 한계점이냐? 자, 이때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 뭘 설명할 수 없었냐면 엄마랑 자식이랑 부모님이랑 자손이랑 왜 닮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이때 당시에는 유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유전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의 생김새가 자손에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 이게 다윈의 자연 선택론에서 그때 당시의 한계인 거야. 알겠니?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유전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다윈이 자연 선택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문제집에서 그냥 읽고 교과서에서도 읽지만 사실은 이거를 얘기한 순간 그때 당시에는 큰 충격이 있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어머 세상에 라고 했던 그런 컬처 쇼크를 받았던 이론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책을 몇 권 읽다 보시면 다윈의 자연 선택이 정말로 자주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도 나오냐면 과학에서는 당연히 나오고요.
나오고요. 경제에서도 나오고요. 철학에서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세계대전 때도 다윈의 자연 선택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서 세계대전이 터진 사례도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우리 다윈의 자연 선택은 정말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이론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다윈의 자연 선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아마 선생님 자료에 다윈의 자연 선택이 사회에 준 영향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거는 한 번씩 읽어주시기 바랄게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거는 이제 진화에 대해서 배웠어.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뭐 배울 거냐면 변이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변이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책 한번 읽어볼게. 자,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는 친구야.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살아남은 개체들은 자손을 남기고 이러한 자연 선택들이 반복해서 우리는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변이는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 형질의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합니다. 다시 변이라고 하는 거는 형질의 차이.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변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변이가 있어. 자, 어떤 변이냐면 유전적 변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유전적 변이가 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전적 변이는 바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천적 변이라는 거야. 자, 비유전적 변이는 뭐냐면 타고나진 않았어. 하지만 내가 살면서 바꾼 거야. 어떻게? 후천적으로. 후천적 변이. 괜찮니?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 변이랑 비유전적 변이를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변이를 왜 배우냐? 형질의 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변이, 형질의 차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도 얼굴 생김새 변화. 얼굴 생김새가 같나요? 사람들끼리? 다르죠? 머리 색깔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눈, 코, 입 다 달려있겠지만 어때요?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얼굴색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게 바로 변이인데요. 자, 우리 변이라고 하는 걸 왜 배우냐? 바로 진화에서 왜 배우냐? 바로 변이가 이거예요. 진화에서 원동력이야. 아마 문제 기억, 니은, 디귿에서 나오게 될 텐데 진화의 원동력은 이라고 하면 바로 변이라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변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진화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유전적 변이랑 비유전적 변이에 대해서 배워보자면 그래, 유전적 변이는 선천적인 변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변이가 누구한테 갈 수 있어? 바로 자손한테 갈 수 있어가 유전적 변이인 거야. 괜찮니? 자, 얘네들은 그냥 타고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유전적 변이는 어떤 거냐? 자, 부모가 비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비유전적 변이는 자손한테 물려줄 수가 없는 변이들을 우리는 비유전적 변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야. 그러면 자손도 그렇게 몸짱으로 태어날까? 아니죠? 왜요? 몸짱은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내가 근육을 키운 거기 때문에 자손한테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키가 너무 커. 그러면 자손도 어떠니? 키가 클 수 있겠지. 왜? 키 같은 경우는 보통 유전이에요. 유전. 그래서 엄마 아빠가 크다? 그러면 자손도 클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로 뭐가 있냐면 비유전적 변이. 왜 이제 아프리카 가면 카렌족인가? 여기에 막 링 꽂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목이 되게 길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의 자손들도 태어나면 목이 긴 사람들이 태어날까? 아니, 다른 애들이랑 다 똑같이 태어나.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목이 길어? 커가면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목걸이를 차다 보니까 목이 길어진 거지 태어날 때부터 목이 길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변이는 두 가지가 있다.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가 있다. 그리고 유전적 변이는 물려줄 수 있지만 비유전적 변이, 후천적인 변이는 물려줄 수가 없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유전적 변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전적 변이. 자,
자,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 자, 얘들아, 유전적 변이가 어떻다고? 형질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형질이 다른 게 왜 나타나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돌연 변이가 있습니다. 얘들아, 돌연 변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한테 없던 것들이 부모의 없던 형질들이 자손한테 나오는 거를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지 않는 유전 정보를 자손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그걸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잘 적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자연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돌연변이 중에서는 몇 돌연변이 중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엄마 아빠보다 또는 다른 개체들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경우가 있어. 자, 우리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진화가 되겠죠. 자, 부모의 어떤 형질이 자손한테 생겨나서 자, 이 자손이 자연 선택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시로 뭐가 있냐면 무슨 뭐 벌레가 있을 거야. 우리 곤충 벌레가 있을 건데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의 자손 중에서는 원래 당연히 붉은색 딱정벌레가 나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초록색 딱정벌레가 나옵니다. 초록색 딱정벌레가 나와. 그러면 부모한테 있었어? 없었지. 뭐야? 돌연변이라는 거야. 괜찮니? 자, 돌연변이로 새롭게 초록색 유전자가 나왔는데 얘가 더 환경에 적응이 잘 돼. 숲에 들어가니까 숲이 닿았더니 풀 속에 초록색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눈에 안 띄는 거야. 그래서 다른 애들이 얘 빼고 다른 애들을 잡아먹어. 오히려 어때? 난 가만히 있었는데 애들이 날 못 알아보네. 보호색이네. 라고 하면서 의도치 않게 잘 살아가는 거야. 자연 선택됐죠. 그래서 이 친구의 자손에서는 뭐가 있어? 초록 색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돌연변이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도 뭐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입니다. 생식세포 다양한 조합.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일까요? 자, 사람의 염색체. 얘 왜 그런 거 알잖아. 이거 알지 않아? 자, 좀 선생님 이렇게 좀. 자, 얘들아, 얘네 둘은 크기가 같고 모양이 같은 친구야. 자, 우리 이 친구를 뭐라고 합니까? 이 두 친구를 우리는 상동염색체라고 해. 선생님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야 돼. 우리 중학교 때 배웁니다. 상동염색체야. 자, 이 상동염색체가 왜? 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있는 염색체는 몇 개가 있어? 46개가 있습니다. 성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44개의 염색체들은 44개의 성염색체 빼고 나머지를 우리는 상염색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다 어때? 짝꿍들이 있어. 어떻게? 바로 44개가 22쌍의 상동염색체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 소리는 뭐야? 22쌍이 이제 각 한 쌍마다 크기와 모양이 같다. 유전 정보 같아? 유전 정보는 달라. 저 이걸 왜 배워요? 라고 한다면 그래, 여기 44개라고 하는 거는 22개 더하기 22개였지? 22개 더하기 22개야. 근데 여기 있는 22개는 누가 준 거냐면 바로 아빠가 준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22개는 누가 준 거냐면 바로 엄마가 준 거야. 뭐? 괜찮니?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내가 된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나는 어때? 그래, 아빠한테도 받았고 엄마한테도 받았어. 이거 엄마한테 받고요. 요거 아빠한테 받았어. 그럼 어때? 22쌍 중에서 이제 내가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럼 어때? 1번 염색체 중에서 내가 엄마한테 받은 거 줘야지. 2번 염색체는 아빠한테 받은 거 줘야겠다. 3번 뭐야? 조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생식세포 다양한 조합으로 인해서 다양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요런 친구들은 어떤 유전을 하냐? 그래, 어떤 친구들이냐? 바로 유성생식인 친구입니다.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 한번 써드릴게요. 자, 우리 생식은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거냐면 무성생식이 있고요. 그리고
유성 생식이 있다. 자, 너네는 자손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바로 결혼해서 낳아야 되겠지? 자, 이거는 인간에 한해서입니다. 자, 생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손을 남기는 행위를 우리는 생식이라고 하는데, 무성생식은 뭐냐면 바로 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누구를 낳아? 자손을 남기는 거야. 그래서 자손을 남기면 사실 무성생식은 체세포 분열을 할 때 자손을 남긴다고 해. 체세포 분열이 뭐냐면 세포가 성장해서 자라나서 나눠지는 거야. 두 개로. 그 과정을 무성생식에서는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입니다. 라고 해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체세포 분열은 바로 유전적 변이가 동일해. 그래, 유전자가 동일해. 유전자가 동일해. 다시 한번, 엄마랑 자손 관계이지만 엄마의 유전 정보가 자손의 유전 정보랑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아. 괜찮아? 그래서 똑같다. 그러면 이 친구는 다양하니? 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유전적 변이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 애가 나온다 라는 거. 그래서 생식세포 다양한 조합은 사실은 무성생식에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얘기하느냐? 바로 유성생식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유성생식은 뭐냐면 바로 성이 있는 거야. 자, 어떻게? 바로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빠랑 엄마의 생식세포의 조합으로 누가 나오는 거야? 자손이 나오는 거야. 괜찮니? 자, 이때는 아빠도 생식세포가 나오죠. 생식세포 분열로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22쌍, 그러니까 44개 중에서 뽑는 거야, 22개를.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44개 중에서 뽑는 거야, 22개를.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면 뭐가 돼요? 자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그런 자손은 없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도 유전 정보가 다르지만 나도 엄마랑 아빠랑 유전 정보가 다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그래서 어때? 유성생식을 하는 친구들이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자연 선택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조금 배우게 될 텐데요. 자,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시들이 뭐가 있냐면 자연 선택과 진화 한번 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누가 있냐면 바로 핀치새라고 하는 걸 배워요. 핀치새. 어디냐면 갈라파고스 군도. 자, 여기가 어디냐면 갈라파고스 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도라고 하는 건 섬이죠. 군도라고 하는 거는 섬들의 모임인 거야. 자,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갈라파고스의 핀치새를 배우는 거는 다윈의 자연 선택이 나온 게 바로 핀치새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자, 어떠냐면 핀치새들을 보니까 이제 갈라파고스 이제 섬들이 있을 거 아니니? 섬들이 막 있는데 여기에 다 핀치새가 살았어. 근데 얘네들은 다 핀치새인데 뭐가 달랐냐면 핀치새의 부리가 달랐다.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에는 부리가 달랐다. 다르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네. 연구해야 돼. 그래서 왜 부리가 다를까? 얘네들은 핀치새인데 어떤 애는 이제 부리가 두껍고 어떤 애는 부리가 짧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왜 그럴까? 연구해 봤더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부리가 막 쪼만해. 여기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부리가 막 이만큼 커. 여기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부리가 막 뾰족하고 막 그래. 자, 그래서 왜 부리가 다른지 봤더니 뭐가 다르더라? 바로 먹이 환경이 달랐다. 먹이 환경이 차이가 있었다. 다시 한번 뭐가 다른 거야? 환경의 차이가 있던 거야. 조만한 애들은요, 바로 이제 조그만한 이제 벌레 같은 애들을 먹는 거고, 이 친구들은 딱딱한 씨앗을 이제 먹이로 삼다 보니까 이제 부리가 두꺼워진 애들이 있는 거고, 얘네들은 막 선인장 이런 거 먹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뾰족해야지 선인장 먹을 수 있지 않겠니? 안 찔리고. 그 소리는 뭐야?
선인장을 먹고 싶은데 선인장 안 찔리려고 불이야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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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 거야? 아니지. 뭐라고? 자연 선택이라고. 먹이 환경이 선인장 먹이 환경인데 긴 놈도 있고 짧은 놈도 있었어. 근데 어떻다고? 긴 놈들이 그냥 나는 쉬운데? 하면서 그냥 먹는 거야. 짧은 애들은 아따가 아따가 하면서 먹어? 못 먹지. 그래서 어때?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그래서 어때? 자연 선택됐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부리가 다르다. 왜? 먹이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뭐 된 거야? 다윈이 말하는 자연 선택된 거야.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핀치새,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시험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낫모양 적혈구. 낫모양 적혈구. 낫모양 적혈구의 자연 선택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말라리아라고 하는, 들어는 봤니? 말라리아라고 하는 모기 좀 들어봤지? 말라리아 모기는 뭐냐면 말라리아 모기 안에 말라리아라고 유충이 살고 있어. 그런데 그 말라리아 모기가 물면 그 유충이 사람 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파요. 근데 이 아픈 게 바이러스 때문 또는 세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유충 때문에 아픈 거야. 자, 근데 낫모양 적혈구랑 말라리아랑 뭔 상관인데 바로 아프리카의 이야기입니다. 얘들 한번 생각해 볼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낫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살기 편하겠니? 아니면 낫모양 적혈구를 갖지 않는 정상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잘 살겠니? 편하게 살겠니? 라고 정정할게요. 자, 어떤 친구가 더 편하게 살까요? 자, 낫모양 적혈구를 가진 친구들은 정상 적혈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낫모양 적혈구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어때? 저 친구들은 어떠냐면 원래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친구인데 낫모양 적혈구인 친구들은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어때? 빈혈 때문에 막 쓰러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어때? 일상생활하는데 약간의 지장은 있겠지. 그래서 자연선택 이론에 따르면 생각을 해보자. 당연히 낫모양 적혈구보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을 거야. 왜? 자연선택 됐으니까. 그래서 어떠냐면 다른 지역에는 1%도 안 돼. 1%도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낫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더라. 어디에서? 아프리카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지더라. 봤더니 아프리카에서는 낫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약 15% 이상인 거야. 다른 데서는 1%도 안 된 사람들이 왜 낫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15%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요? 라고 봤더니 어떠냐면 이제 아프리카 한번 그려볼게요. 아프리카 막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아프리카를 보니까 요 부근에 낫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한 15% 정도 돼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을까? 라고 봤더니 바로 여기에 뭐가 퍼졌냐면 말라리아가 같이 퍼지고 있는 거야. 말라리아가 있었던 거야. 이거랑 뭔 상관인데? 바로 말라리아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유충이라고 했잖아. 이 유충이 정상 적혈구인 사람에서 잘 살아. 얘들아, 우리 몸에서 말라리아 유충이 잘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그 말라리아 유충은 얘를 좋아요, 싫어요?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라리아 유충이 들어가도 말라리아 유충이 여기서 적응을 못하니까 오히려 잘 사는 거야. 누가? 말라리아 걸리더라도 낫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거야. 자, 말라리아 환경에서는 어땠어요? 바로 낫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뭐 된 거야? 바로 이 사람이 자연 선택된 거야. 그래서 원래 1%도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약 15% 이상 정도 여기서 살고 있다라는 거야. 괜찮니? 이것도 뭐로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자연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예시로 핀치새 나오고요. 낫모양 적혈구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세 번째. 바로 여러분들 아프면 항생제 좀 자주 맞죠? 바로 항생제 내성 세균이야. 항생제 내성 세균. 자, 얘들아, 세균 입장에서는 항생제가 좋아요, 싫어요? 싫죠. 자기네들은 항생제 있으면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항생제, 여기 세균이 있었어. 세균이 뿅
막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었는데 내가 우리 몸에 세균이 있으면 어때요? 안 좋은 세균들이 있으면 우리 몸이 아프지? 그래서 주사를 빵 맞아. 항생제를 맞아. 그럼 우리 몸에 세균이 있어요? 없어요? 뿅 날라가. 근데 세균이 한 번만 들어오니? 아니요, 우리 살면서 세균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항생제를 맞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나 세균인데 원래 나 세균인데 세균도 생식을 하지 않겠니? 자손을 낳지 않겠니? 자손을 낳는데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야. 나랑 안 닮은 애가 태어난 거야. 근데 세균이 많아지니까 몸이 아프지. 그래서 어떻게 돼? 항생제를 맞았더니 어때요? 다른 애들은 항생제 맞고 다 죽었지만 이 돌연변이는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항생제 내성을 가진 거야. 그럼 얘는 항생제를 맞아도 살아? 당연히 살지. 나는 괜찮은데 쟤네들은 왜 비실비실하지?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 어때? 나는 괜찮은데 하고 몰라. 자손을 낳아. 그래서 자손을 막 낳아. 그럼 뭐 하는 거야? 항생제를 쓰더라도 세균이 잡히지 않는 거야. 항생제 내성이 생긴 세균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항생제 많이 쓰면 우리 조금 아프다고 해서 항생제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살 수 이제 돌연변이 때문에 발달 서로 싸우는 거지. 괜찮아. 네가 더 세니 내가 더 세니 아무리 네가 더 세더라도 내가 내성이 있는 돌연변이가 언젠간 나오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네. 돌연변이를 통해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태어나게 된다면 그 항생제는 먹히지 않는다. 다른 항생제를 쓰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생제 내성 세균도 마찬가지로 뭐의 예시야? 바로 여기 있는 자연 선택들의 예시인 거다. 괜찮니? 자, 얘들아, 자연 선택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핀치새, 갈라파고스 군도에 핀치새가 있고요. 두 번째, 남모양 적혈구. 말라리아 환경에 있는 남모양 적혈구가 있었고, 세 번째 뭐였어? 항생제 환경에 있는 항생제 내성세균이 대표적인 자연 선택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사실 여기 있는 자연 선택은 정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꼭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들 꼭 개념 숙지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우리 개념 암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반드시 아셔야 될 거 선생님이 주황색깔 네모로 칠게요. 자, 진화는 뭐라고? 레벨업이라고? 레벨업이 아니었다고. 뭐라고? 환경에 적응하는 놈이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진화의 개념. 자, 진화론 두 가지 배웠어. 뭐 배웠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배웠어. 다윈의 자연선택 배웠어. 맞아? 자, 라마르크는 뭐라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발달됩니다. 이게 뭐였어? 진화라고 주장했던 거야. 자주 사용했던 거. 근데 한계가 뭐라고? 후천적인 형질은 유전이 됩니까? 유전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한계점이었다고. 괜찮니? 자, 다윈은 뭐야? 레벨업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환경이 선택한다라는 거야. 환경에 적응하는 놈이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얘들아, 너네도 이 시대가 정말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니?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 환경이 정말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동안에 했었던 거를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엄마, 아빠 또는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성세대라고 하거든. 기성세대들이 이거 하면 성공해 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의심하고 오셔야 돼. 뭐냐면 너 환경이 바뀌는데 그게 성공이냐고. 모른다고. 그래서 사실 성공은 뭐냐면 젊은이들이 성공하기 더 쉬워요. 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특징들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책을 많이 읽으시고 어떤 것들이 본질인지 생각하신 다음에 이 환경 속에서는 이게 좀 잘 먹히겠구나 라는 거를 다른 기성세대들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 기성세대들이 너 이거 하면 성공해 라고 하면 사실 기성세대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 변호사 다들 기성세대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
물론 의사 되고 변호사 되면 좋지. 근데 다른 것들도 기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 보면서 너네들이 선택하면 너무 좋지 않겠니?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이거 하고 싶어. 또는 이거 다른 것도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 선택지가 많으면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너네가 꼭 이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마음에 새기신 다음에 삶을 살아가실 때 환경에 적응한 놈이 살아남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는 순간 난 빨리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빨리빨리 바뀌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다시 이어서 우리가 다시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윈의 자연선택 과정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 자, 첫 번째 뭐라고? 과잉 생산이 됐어 애들이. 그리고 변이도 많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존 경쟁. 그런 다음에 자연선택 그리고 진화. 괜찮니? 자, 근데 다윈의 자연선택에도 뭐가 있었다고? 한계점이 있었다고. 그 한계점이 뭐였어? 유전적인 유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자, 누구의 한계? 다윈의 자연선택의 한계. 유전 개념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한계고요. 요거는 그래도 나오니까 조금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변이. 변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바로 형질의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해. 변이가 뭐야? 바로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진화의 원동력이야. 자, 유전적 변이는 뭐라고? 선천적 변이야. 비유전적 변이는 후천적 변이야. 자, 얘들아, 유전적 변이는 부모랑 자손한테 물려줄 수 있었고요. 얘네들은 물려줄 수 없었다. 그런 변이였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 뭐라고? 첫 번째, 돌연 변이. 두 번째, 뭐라고?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자, 이거는 어떤 생식에서? 바로 유성생식에서. 괜찮니? 얘들아, 우리 유성생식, 무성생식 배웠는데 무성생식은 어때? 바로 생식이 곧 체세포 분열이야. 그래서 엄마랑 자손이랑 유전 정보가 동일해. 자, 유전자 동일, 다른 말로는 유전 정보 동일이라고 할게. 자, 유성생식은 어때? 엄마랑 아빠한테 있었던 유전 정보가 절반씩 떨어져서 나한테 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생식이 뭐다? 생식세포 분열로 인해서 나한테 들어오게 된 거다. 그래서 생식세포가 분열됐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선택과 진화에서 세 가지 배웠습니다. 뭐 배웠어?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에 뭐가 달랐는데 각각 섬에 뭐가 달라서? 부리가 달랐는데 부리가 왜 달랐어? 바로 먹이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지. 자, 그런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인 친구들은 살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아프리카 가보니까 어떻더라? 많더라. 왜? 그 환경은 말라리아가 있는 환경이니까. 말라리아는 남모양 적혈구인 사람한테서는 그래, 남모양 적혈구인 사람이 말라리아 걸려도 잘 살더라. 뭐 한 거야? 자연 선택된 거야. 괜찮니?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었어? 바로 항생제 내성세균 이 있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요거 우리 암기하고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요거 지운 화면도 같이 착착착 보여드릴 테니까 암기하시고 잠깐 이거 일시 정지하신 다음에 암기하시고 우리 빈칸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합시다.